먼치킨 작품에도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몽둥이 하나로 원샷 원킬 끝내버리는 사기 주인공 이야기 99 강화 나무 몽둥이 소개하겠습니다. 현실과 다름없는 게임을 즐기고 있던 이지우. 하지만 템이 좋지 않아 파티에 껴주지 않았는데요. 파티하자는 유저가 나타납니다. 곱상한 외모에 친절한 성격까지. 이지우는 당연히 믿고 있었지만 그녀는 어떤 장소에 도착하자 돌변하였습니다. 패드립하며 이지우를 칼로 찌르고 베어버렸죠. 되살아난 이지우는 흑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성을 거의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장비에 강화를 올인했지만 실패하여 전부 부서지고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유저가 기본 몽둥이를 그에게 줬는데요. 이지우는 장난삼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난의 끝은 99 강화의 아이템을 초래했죠. 신난 이지우가 실수로 몽둥이를 놓치자 대륙의 절반이 갈라지며 많은 유저가 죽게 됐습니다. 강한 힘을 얻었다는 걸 안 이지우. 몽둥이의 내구도가 존재하여 위기에 빠졌는데요. 최종 보스를 잡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보스가 죽기 직전 내구도 문제를 해결해준다며 몽둥이에 기생하는 에고소드로 변했죠. 전부 잘 풀린 줄 알았지만 현상금이 걸린 이지우. 300만 명의 길드 연합이 그를 상대했지만 몽둥이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지우를 죽인 유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지우는 사기 몽둥이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세로를 잘 쓰는 재밌는 작품입니다. 웹툰의 특성이 작품 내 잘 드러났으며 작화, 매력적인 캐릭터, 액션, 사이다 등 부족한 게 없고 생각 없이 보기 좋았습니다. 공족을 살해하는 짐승이 된 주인공 이야기 비스트번 소개하겠습니다. 부모를 잃고 일진과 삼촌에게 시달리는 차윤성. 당하고만 사는 삶에 익숙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위험에 빠진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민 끝에 도와주기로 한 차윤성은 몰랐습니다. 그 여성에게 잡아먹힌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성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짐승이라 불린 존재였으며 차윤성은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떠올린 차윤성은 여성과 똑같은 짐승으로 변하였습니다. 차윤성은 주위에 있는 짐승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는데요. 짐승을 잡는 인간 송가영을 만나게 됩니다. 송가영은 차윤성이 인간인지 짐승인지 확인하였고 제압하고 난 뒤 병원에 데려다줬죠. 깨어난 차윤성은 짐승을 잡는 집단 리더에게 모든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인간인지 괴물인지 모르던 차윤성, 그를 좋아하는 친구와 만나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 변하지 않는 암담한 현실. 삼촌에게 맞아 밖에 있던 차윤성은 짐승으로 변해버린 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이 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요. 짐승으로 변하여 짐승이 된 삼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던 짐승에게 경고를 날리며 도발합니다. 과연 차윤성은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거칠고 투박하지만 괜찮은 작품입니다. 다소 징그러울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흥미롭게 계속 보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 좋았습니다. 억울하고 왜곡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주인공 이야기 환생의 정석 소개하겠습니다. 형의 자식에게 이기기 위해 태어났지만 오른팔이 없는 데이브는 모든 행동과 재능을 형의 자식 카진과 비교당했으며 그보다 항상 누린 둔재였습니다. 그렇게 쓸모가 없자 부모가 돈을 받고 팔았는데요. 카진은 데이브를 장난감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영원한 줄 알았지만 아니었죠. 각종 안 좋은 것에 빠진 카진과 다르게 데이브는 항상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29살이 되던 해 그를 이기게 됩니다. 분노의 이성을 잃은 카진은 데이브를 몰래 찔렀고 그가 죽는 것은 확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녀가 살려내서 눈을 떴을 땐 악마와 계약한 죄인이 된 상태였죠. 모든 게 카진과 그의 가문에서 벌인 일이란 걸 알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500년 후의 미래로 환생한 데이브는 잡신이 된 몸의 주인과 만나게 되면서 그의 기억을 알게 되고 전생의 자신이 악인이 된 잘못된 역사를 알게 됐죠. 그래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로 결심하고 그게 잡신과 제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허약한 탓에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천재라 불린 카진과 같은 천골의 몸이란 걸 알게 됩니다. 과연 데이브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뭔가 조금 부족하여 아쉬운 작품입니다. 먼치킨에 필요한 부분은 전부 있지만 조금씩 나사가 빠져 시원한 맛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킬링타임으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설 속 인물을 살리기 위한 주인공의 빙의 이야기 의원 다시 살다 소개하겠습니다. 친구가 억지로 신청하여 해외로 의료봉사 간 주인공. 파견 간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주인공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죽기 직전 사람을 지키기 위해 총알바지가 됐고 결국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땐 자기가 읽었던 소설 속 인물 진천이로 빙의하게 됩니다. 무협 세계로 빙의되자 정신이 없을 법했지만 눈앞에 벌어진 참상의 전직 의사답게 살릴 수 있는 환자를 구별하고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해가 질 때 회국의 깃발을 발견하여 구조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막을 설치해서 환자를 옮겨놨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밤이 되자 수많은 말발굽 소리가 들렸고 표국에서 구조대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표국은 진천이와 천막을 발견하였고 표국에서 데려온 소설 속 인물이자 의원이 등장하였습니다. 의원은 진천이가 한 처치를 보고 감탄하여 그를 칭찬했고 한 가지 욕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진천이를 자신의 제자로 들이는 것. 구음절맥이라 살 나이도 얼마 안 남았던 의원은 결국 진천이를 데리고 제자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진천이는 전생처럼 많은 환자를 살릴 의원이 될 수 있을까요? 빙의물의 장점과 의료물의 재미를 잘 살린 작품입니다. 빙의물답게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거침없이 성장하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물의 재미를 잘 살리는 동시에 무협적인 면도 빠지지 않아 재밌었습니다. 시한부 운명을 벗어나고 싶은 소년의 이야기, 풍례도 소개하겠습니다. 내공과 기억을 잃은 쌍구, 사람이 적은 시골에서 할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쌍구는 밤에 본 아름다운 귀신 때문에 그 귀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은 쉬이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사람을 찾으러 온 도적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모른다고 얘기하던 가운데 쌍구만이 안다고 얘기해버렸죠. 도적은 쌍구를 위협하며 캐묻던 중 할머니가 그를 보호하고자 나섰습니다. 칼의 얼굴이 베이자 인피명구가 드러났고 마을 사람들이 실력을 발휘하여 도적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쌍구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할머니의 손에 끌려갔고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상황을 설명하려면 정체를 밝혀야 했기에 할머니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신수양, 과거의 쌍구, 즉 동방무이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동방무이가 천살성이면서 무왕과 마제를 죽였기에 정체를 숨기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면서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말이죠. 점차 기억과 무공이 돌아오고 있던 동방무이, 신수양은 그를 데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있는 낙양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호의를 고용하였습니다. 과연 동방무이는 천살성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망나니 주인공이 마음에 드는 작품입니다. 천살성이라 얼마 못 살지만 그 안에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주인공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흥미를 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걸 찍어 누르는 최강 힐러의 게임 이야기, 힐통령 소개하겠습니다. 가상현실 게임 속 힐러 직업을 가진 카이, 그는 불쌍한 NPC가 보이면 무조건 도와준 착한 호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저들이 그를 싫어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도와주려 했는데 파티원을 생각해서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난이도 높은 퀘스트가 부여되자 파티원이 보상을 탐낸 나머지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5분을 버티는 퀘스트, 카이의 파티는 능력이 나쁘지 않아 버텨냈고 NPC의 요구대로 석상의 보석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퀘스트가 끝난 줄 알았지만 아니었죠. NPC가 사제인 줄 알았지만 흑마법사였으며 파티원을 전부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카이를 죽이려던 때 던전이 닫히게 되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영원히 던전에 갇히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오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석상에 혼잣말을 하던 때 신이 말을 경청하게 된 걸 알게 됐죠. 그 결과 탈출 퀘스트를 받게 됐고 도착한 장소에서 인성을 시험받게 됩니다. 돈에 눈이 멀지 않아 결국 퀘스트를 낀 카이, 신화급 전직 퀘스트로 이어졌고 여태까지 베푼 선행이 좋은 결과로 작용하게 되면서 태양의 사제로 전직하게 됐습니다. 과연 카이는 어떤 게임 속 이야기를 보여줄까요?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재미를 잘 보여준 작품입니다. 평범한 겜판 이야기일지라도 독특한 주인공의 행보가 이야기에 영향을 끼쳐 흥미롭고 재밌게 작용하여 좋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빠.